자, 진도가 지금 지수 함수 까지는 나가 있는 상태지. 로그 함수까지는 안 했거든요. 지수 로그 함수 활용하고 지금 진도로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좀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2월은 생각보다 시간이 안 많습니다. 서울도 껴있고 물론 이제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12일 월요일도 설 연휴 관계로 수업이 없지. 그래서 선생님이 13일 화요일 날에 수원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뒤에 진도를 나갈 건데 로그함수 진도 나가고 방정식 부등식 푸는 것도 조금 보고 삼각함수를 최대한 2월 중에 들어가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빨리빨리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건 일단 숙제를 하시는 거, 그리고 숙제를 좀 꼼꼼하게 하시는 거, 이걸 좀 신경 써서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9페이지 17번. 9페이지 17번이고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러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고 두고 넘겨줘서 3차 방정식으로 풀어주셔야 된다. 물론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방정식의 근본이 되는 거는 뭐냐면 거빈이 뭐하니? 수업하는데 안 봐요? 그래서 왜 그러고 뭐 때리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선생님 몇 페이지 한다 그랬지? 방정식의 근본이 되는 거는 요 친구랑 곱해서 0이면 이게 0이거나 또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만큼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의 디테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좀 잘 들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방정식은 기본적으로는 이거지.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실근이 하나 나와주는데 뒷부분이 문제지.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뭘 사용해야 된다? 근의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사소한 것도 정돈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친구를 루트 4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기본기들은 선생님이 누차 가르쳐줬고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얼마나 연습하시느냐. 그 다음에 약분을 따로따로 약분을 하셔야 되겠지. 이런 것도 다 기본기지, 그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왜 계속 멍 때리고 있니? 응? 뭐 문제 있어? 자, 뒷페이지 넘어갑시다. 준타가 선생님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너 그거 고치는 거 아무짝에 의미 없다 그랬어, 선생님이. 네. 수업을 잘 듣고 집에 가서 네가 다시 푸는 게 중요해. 지금 거기다가 다 적고 넘어가는 거 아무짝에 의미 없다. 네. 뒤에 2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원리로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따로 굳이 설명을 안 할게요. 그 다음에 28번 다음 값을 구하세요.
소수지. 소수 같은 경우도 소수를 직접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분수로 보셔라. 뭐 소수가 여기다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1, 0, 0, 0, 0 이렇게 개수 맞춰서 분모 적어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역시나 이 친구 10의 몇 제곱? 4제곱. 역시나 제곱 적을 때도 헷갈리시면 공개수 몇 개인지 보시면 돼요. 분의 1. 그 다음에 4제곱근이라는 거는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분모에 이렇게 분의 1이라는 거는 결국 마이너스 제곱근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너네가 따라했을 때 안 헷갈리고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는 순서대로 적으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따라 하셔야 안 헷갈리지. 그 다음에 곱해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29번도 동일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것도 있지. 29번 잠깐만 보면 216을 해결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216을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소인수분해 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기본기지.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요걸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 세제곱근이니까 우리는 세제곱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역시나 분수로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분모는 10의 세제곱이고 분자는 6의 세제곱이었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적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표현법이다. 물론 마지막에 약분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 뒷페이지로 볼까? 50번. 가빈아 오늘 왜 계속 멍 때리고 있니? 선생님이 질문해도 대답 안 할 거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저희 같은 경우도 4분의 1은 4분의 1대로 2의 제곱 분의 1이니까 결국 2의 마이너스 2승 이라고 보셔야 되겠지. 6승 적어주시고 4제곱근 4분의 1. 이게 가장 요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이상적인 방법. 최종적으로 너네가 궁극적으로 수능 때까지 계속 사용하실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라고 선생님이 반드시 얘기를 했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되겠다. 그럼 이걸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둘 중에 없는 걸로 적으셔도 오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 볼까? 10또 그 다음 페이지. 준타가 선생님이랑 같이 가야지. 혼자 가면 안 돼. 혼자 계속 가고 있으면 어떡하지? 자, 16페이지 24번. 이 친구도 마찬가지.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지.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물론 이제 이 친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시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이걸 캐치를 해라. 마이너스 승.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라. 물론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답이지. 오른쪽에 33번 한번 볼까?
문자로 정돈을 하실 때 더욱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잘 하시는 가 결정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게 좋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나누기를 일단 놔두셔도 상관은 없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4이니까 선생님이 바로 2라고 적을게. 헷갈리시면 처음에는 나누기는 일단 두시고, 됐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수 계산을 하실 때 나누기니까 난 이건 이렇게 쓰겠다. 곱하기 부분은 이렇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들어가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됩니다. T 아니야, 더하기야. 지수 계산은 통분해서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뭐 굳이 해주자면 12분의 3 여기 12분의 24 더하기 12분의 20 이렇게 될 거고, 뒷부분도 마찬가지 12분의 하면은 9 빼기 12분의 6 더하기 12분의 8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 계산해 주실 때도 본인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통분을 다 했으면 결국 23 빼기 24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제일 빠르지. 얘도 마찬가지 8, 9, 17 빼기 6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 물론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 본인이 편하신 대로 적으셔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루트 사용해서 적으셔도 되고, 둘 다 12제곱근이니까 12제곱근 뭐 A 뭐 1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근데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차피 저거 이상으로 너네가 쓰실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뒤로 넘어갈게요. 18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별로 볼 거 없고 뒤로 넘어갈까요? 자, 21페이지 4번. 이가빈 씨 21페이지 4번은 뭘 모르겠던 거야? 뭘 모르겠던가요? 대답을 하실 의지가 없나? 응? 대답 안 할 거지? 누차 얘기하지만 선생님 혼자 칠판에 설명하는 거가 여러분들께 되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업을 잘 듣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본인이 어디까지 모르고 어느 부분이 헷갈리고 어느 부분이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지가 정확하게 돼 있는 다음에 설명을 들으셔야 자기게 되는 거지. 선생님 혼자 칠판에서 야,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이 안 해보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고 굉장히 쉬운 유형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분모와 분자 부분을 약분될 수 있는 같은 꼴로 만들어주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분모와 분자의 모양새를 같은 꼴로 바꿔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분모랑 분자를 어떤 식으로 같은 꼴로 만드느냐가 문제마다 바리에이션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공통적인 부분은 같은 모양으로 바꾸더라. 그래서 뭐 선생님은 위에 거를, 왜냐면 마이너스 달린 친구를 뭔가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위에서 6의 15승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요 고비를 넘으셔야 일단 뭐 요런 유형의 1단계를 넘으시게 되겠지. 왜 이런 거 있잖아. 뭐
3x 플러스 4x 제곱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처음 본 거지 이게 뭐 공통 인수를 앞으로 빼겠다 라는 느낌이랑 사실 동일한 느낌이에요. 근데 심호승을 뺀다 그러면 좀 쉽게 생각하시려면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 얘가 됐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6에 마이너스 10승을 곱하면 얘가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6에 마이너스 5승을 곱하면은 얘가 되겠지. 요렇게 해버리면 얘랑 똑같은 친구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빼낼지를 숙달을 시키셔야 돼. 당연한 얘기겠지만 난 결국 분모랑 똑같은 친구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을 보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친구가 더 작은 친구니까 작은 친구를 얘랑 똑같이 만들려면 얼마만큼 빼내야 될까가 포인트거든. 뭐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해도 결국 너네가 연습을 통해서 반복해서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은 안 해보면 안 와도 안 해요. 저 뒤에 넘어가 봅시다. 20번. 그럼 20번은 뭘 모르겠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A 스텝에서 개념 7번 지수법칙과 곱셈공식을 이용한 식의 계산이라는 유형에서 결국은 요게 이제 2분의 1승을 1승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마이너스 1승으로 어떻게 바꿀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서 약간 바리에이션을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요 친구를 지금 제곱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란 말이지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까? 그래서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20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 친구가 지금 나오진 않아요. 정확하게 답이 뭐다? 그래서 문제도 애매하게 묻고 있잖아. 이 친구의 값이 될 수 있는 거가 얼마일까요? 라고 묻고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지. 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친구 역시나 합차의 의미로 문제를 푸셔라. 첫 번째로는 요렇게 안 익숙하지?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걸 1, 1 이렇게 하는 거는 익숙한데 1승이랑 마이너스 1승을 또 뜯어가지고 2분의 1승을 합차로 만드는 게 안 익숙하단 말이야. 그런 거를 먼저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 지금 뭘 묻고 있는 거냐면 잠깐만 있어봐. 근데 이거 그거 맞나 모르겠다. 근데 확인 좀 해볼게. 잠시만. 그렇죠. 여기 상태에서는 지금 이 뒷부분이 확인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추가로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하자. 다이렉트로 하는 게 낫겠다. 선생님 그냥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할게요. 그래서 요 친구를 이중 제곱을 해서 구해보자라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야. 최종적인 목적이고 요 친구 그냥 순서대로 그냥 생각 없이 제곱을 하시는 게 좀 제일 편하잖아. 나는 입장에서는. 이쪽 좀 제곱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쪽 제곱하면은 선생님 이거는 한 번만 써줄게.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하는 거라서 알고 계셔야 되지. 이거 바로 약분되는 거. 한 번이라도 이 파트 해보셨으면 바로바로 되거든요. 넘어가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제곱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제곱하면은. 그래서 두 번 제곱했는 이 친구를 가지고 얘를 유추해봐라 라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 처음 배울 때 뭐 이런 식으로 변형 공식 적어놓는 파트가 있었어. 애들이 이걸 변형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저것도 외워야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외우겠다 다른 공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바보지 그냥. 뭐 이 친구 제곱해보고 이 친구 제곱해보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얼마큼 차이 나는지 알고 있잖아. 그래서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얘 제곱 한번 얘를 한번 제곱해보자. 제곱해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거 알잖아. 실제로 순서만 바꾸면 이건데 이건 구해놨단 말이지.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거 제곱이 얼마인지 아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얼마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시는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23번. 23번도 아까 등장했던 문제랑 동일한 유형의 문제지. 아까 왼쪽이었나? 앞쪽이었나? 동일한 문제고 분모분자를 맞춰주는 문제 때 거기서 조금 더 나간 문제지. 뭐 실제로 최종적으로 이 친구까지 넣어서 해봐라. 그래서 가빈이 얘는 뭘 모르겠던데. 뭘로? 뭐 역시나 이 친구의 세제곱 더하기 이 친구의 세제곱인 거니까 역시나 인수분해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기는 거 말고도 그래서 선생님이 인수분해 처음 가르칠 때 나는 뭐라 가르치냐면 A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선생님 항상 가빈이 옛날 생각해보면 기억날 거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 왜? 이렇게 앞에 게 엄청나게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도 이거 전체를 통으로 봐라 라는 의미고 그래서 요거 제곱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는 거지. 그 다음이 뭐 없어지면 1 되잖아요. 근데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이걸 인수분해를 잘 하실 수 있냐 하고 나면 약분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분모분자 이렇게 지저분하게 지수 들어있는 케이스는 대부분 이렇게 약분이 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꾸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고요. 근데 얘를 알잖아. 얘가 결국 이건 거지.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셔서 나머지 좀 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쓰니까 2분의 1 되겠지. 이거 정리하실 때도 선생님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선생님 채점하면서 보니까 역시나 지금 춘탁이 여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뭐 계산하시니까 2분의 5, 그 다음에 2분의 3분의 1 이래 되지. 이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분수의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지. 뭐 얘는 결국 이거야. 그래서 이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시면서 이거 나오면 막상 안 해요. 뭐 이거 나누기 이거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얘기야. 이거를 중학교 때는 번분수 그래서 학원이나 공부방 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굳이 이럴 필요 없고 나누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정리가 잘 되겠지. 자, 그 다음 10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아직 안 갔어요 거기까지. 혼자 가지 마세요 흥청망청. 네. 가빈이 좀 빨리 가고. 자, 25번. 지금 계속 비슷한 유형이지. 가빈이가 요 일과에서 지금 약한 유형이야. 모르겠다 그러면 파트가 비슷한 유형인데. 얘 같은 경우도 바리에이션
종류가 여러 가지지. 그래서 저기서 이제 뭐 본인이 필요하신 만큼 정돈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요 바리에이션 파트가 지금 앞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23번 방금 전에 했던 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는 쓰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종적 아까 왜 9의 x승을 가르쳐주고 나중에 정리하니까 3의 2x승이랑 3의 마이너스 2x승으로 정리가 됐었잖아. 요걸 거꾸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걸 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 정리를 해서 걔를 구해내서 여기 넣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똑같은 원리고. 그래서 요거 필요하니까 저 친구를 정돈해서 이걸 만들어주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래 위로 뭐가 들어가냐면 뭐 4의 x승을 16의 x승으로 만들면 이 친구를 제곱을 해야 나오겠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걸 한 개 더 곱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친구 분모 분자에다가 얘를 하나 더 곱해주겠다. 참고로 뭐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 할 때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곱해주는 게 같이 곱해주면 약분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 곱해준 거랑 똑같잖아. 식이 완전 달라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왜 우리 통분할 때 분모에 곱하면 분자도 곱해줘라 라는 얘기야. 그 얘기지. 이렇게 곱해주면 안 바뀌니까 이렇게 곱해주겠다. 그래서 곱해놓고 보니까 앞부분은 이렇게 들어갔고 얘가 이제 날라간다는 얘기지. 우리가 필요 없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날라가게 돼. 얘가 6이니까 넘겨줘서 여기서 바로 적을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얘 넘겨주고 얘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이걸 굳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숫자를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하나의 통짜로 미지수로 보는 거야. 왜? 우리가 이거 전체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집어넣으셔서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요 정도 공부하셨으면 이게 바로바로 될 거야. 역수라는 게 마이너스 쓰는. 물론 뭐 통분을 하셔야 되겠지만 계산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정도 되면 바로바로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파트 넘어가 볼까요? 지금 로그는 준탁이는 지금 거의 손은 안 댔지. 반성하세요. 28, 29는 없고 그 다음 뒤에 30, 31도 없고 그 다음 뒤에 31, 2도 없고 4, 5도 없네. 그 다음 몇 페이지야 지금? 37페이지 15번. 뭐 공부를 하셔야 뭐가 되지. 안 하시면 선생님이 칠판을 백날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도 뭐 너네가 또 막 그렇게 대답만 열심히 하면서 수업을 잘 듣는 타입도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 푸는 거는 선생님까지 나밖에 안 돼요. 자, 15번 같은 경우도 로그 성질 이용하는 파트고요. 지금 밑이 두 개가 다르고 로그 자체를 곱하는 개념에 대해서 너네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지저분한 건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루트 27 같은 경우도 27이 3의 3승인 건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 돼. 지수로그 파트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이 친구 그냥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는 연습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 16이면은 2에 2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 앞에 곱하기로 나온다는 거 또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 이게 곱하기지 지금. 얘도 바로 앞으로 곱하기로 나온다는 거. 이게 선생님은 너네 보여주려고 이렇게 적는데 나중 되면은 너네는 요것만 똑똑 정리해서 약분해서 이게 바로 되셔야 돼.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서 진짜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밑변환 조건이지. 요 친구 밑이랑 진수를 바꾸면 분의 1이 되더라. 그럼 당연히 약분이 되겠지 곱하기가. 라는 거를 원하고 있는 문제지.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로그를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파트고 편하신 대로 정도를 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자기 편하신 대로 정도를 하시면 되는데 뭐 선생님은 밑을 5로 바꾸는 거를 뭐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편인데 그게 좀 계산이 편하거든. 근데 그게 싫으시면은 뭐 본인이 편하신 대로 나는 위치 3이 편해 그럼 3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위치 그냥 놔두면 3이지. 무슨 얘기냐면 3의 제곱 10 그래서 요거는 나오면 분의 1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지. 요런 식으로 하셔라. 변하신 대로 하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 뭐? 10이라는 거는 2 곱하기 5잖아. 그지? 알고 계셔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야. 이게 두 번째로 요구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요거 사용하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한 번 더 가셔야 돼. 왜? 이거 3이 2가 아니고 3, 5이 3이야.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정돈해서 넣으시는 거. 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가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인트로에서 여기서 바로 때려박아요. 애들. 어떤 식으로 때려박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 너네가 잘 못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래서 이거랑 이걸 섞어서 제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볼까? 윗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친구 두 개를 아예 새로운 밑을 만들어서 그럼 원래 밑이 분모 진수로 가고 이 진수 그대로 있고 하는 거 배웠지, 그지? 그리고 나는 이거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그럼 요거들이 자리 바뀌었으니까 2겠네. 그럼 얘는 그대로지. 이렇게 되겠네. 아까 얘기했던 부분분수의 나누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된다. 물론 나중에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애들이. 이게 편해서. 이게 왜냐면 가빈이는 뒷파트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상용 로고라는 파트가 나오거든. 그래서 나중에 중간 난이도 이상 문제들은 전부 다 상용 로고를 사용해서 푼단 말이지. 그래서 애들이 상용 로고 편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제곱 뜯어내면은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애들이 뭘 갖고 푸냐면 이 친구들 둘 다를 상용 로고로 만드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안 적혀있으면 이게 10이에요 사실은. 뒤에 상용 로고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거 이런 식으로 애들이 접근을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정돈을 해서 그냥 3, 10의 3을 구해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처음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하시는 걸 먼저 하셔야 되겠지. 그 다음 뒤에 지금 24번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씩 정돈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시간 관계상 지금 35번, 36번부터 빨리 볼게요. 어쨌든 요걸 별표 친 거를 지금 가빈이 더 정돈을 해서 보내야 숙제할 때 고치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쌓일 때까지 기다린 건데. 35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지금 한 문제만 볼게요. 요 친구가 요거의 해일 때 요거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거 중학교 때 배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요 두 친구가 이 방정식에 해라는 얘기는 이 두 친구의 합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였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맞나 준타가? 기억나나? 네. 이런 거 선생님이 계속 해주고 있어. 네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만큼 캐치하는 거는 네 몫이야. 알겠지? 네가 이 파트만 따로 문제를 시간 내서 풀 수는 없잖아 지금. 그럼 할 때 그때 집에 가서 공부를 해서 외워야 돼. 내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근거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너네 보고 구하라는 얘기는 그러면서 조금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다 결국? 어차피 저 친구 이 밑이 2로 돼 있으니까 물론 이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좀 익숙해지는 애들은 얘를 아예 이걸로 바꾸는 걸 편애하는 애들도 있거든. 근데 뭐 근본적으로는 이 친구가 좀 쉽지. 너네는 그래서 이 친구 통분하게 되면은 요런 거 할 때 그냥 괄호 없이 제곱하면은 이 b 진수 b에만 제곱이 들어가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틀려요. 신경 쓰셔야 돼. 요것도 아까 얘기했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 파트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를 뭔가 공식, 변형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지. 중학교 2학년 때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걸 공식이라고 새로운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외우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그거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왜? 이거 완전 제곱식에서 그냥 이쪽에 있던 거 일로 넘겨준 거거든. 이 자유자재를 대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면은 여기 있는 거 다 때려박아서 구할 수 있는 꼴이 나온다는 거지.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지수로그를 배웠다 뿐이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당수의 개념은 전부 다 중학교 때 개념 갖다 쓰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개념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파트에서 너네 성취도가 갈린다. 그러면 뭐 중학교 때 몰라서 그럼 안 하나? 중학교 때 기억 안 나는데 그럼 안 하나? 그러면 지금 얼만큼 달려오느냐가 관건이지. 또 마찬가지 두 분이 이걸 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거를 해서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중요한 아이 얘기겠지. 뭐 이거고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배웠지?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얘는 뭐 1 곱하기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 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줄 수가 있겠고 밑이 동일하니까 밑변환 공식을 거꾸로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겠지. 본인이 꼴배기가 싫으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상관없는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느냐? 있네. 뒤에 41페이지 25번
지금 30분 넘었어요. 그런데요? 계속해요? 필요하면 계속 해야지. 일찍 마치는 건 당연한 거고 늦게 마치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잖아. 선생님 너네가 잘한 날, 또 시간에 여유가 있는 날은 일찍 맞춰주는 거고, 필요한 날, 바쁜 날은 조금 더 하는 거고, 그 유도리가 없으면 잘하기나 말기나 무조건 시간 깍깍 채우는 거야? 그것도 아니거든. 그지? 자, 25번 상형 로그 문제인데, 상형 로그 표 보고 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를 알고 있단 말이지. 로그 6.45가 얼마예요? 몰라요? 상형 로그 표 보는 건 기억나나?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얘가 6.45 곱하기 소수점이 하나, 둘 앞으로 갔지. 100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고, 이거를 6.45 플러스로 생각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고, 얘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지. 상경로가는 밑이 얼마지? 몰라요? 상경로가 밑이 얼마인지 몰라요? 밑이 10이지? 오늘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혼자 이러고 있으면 너는 계속 못 풀고 계속 틀려요. 너 분명히 얘기했다. 계속 못 풀고 계속 틀리고 계속 불표야. 계속 틀리고. 나중에 난 계속 몰라요. 난 계속 틀려요. 라고 얘기해봐야 그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지금. 수업할 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이 친구 그냥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지. 잘 안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을 하나라도 더 배워가실 생각은 없고 시계만 보고 계시면 맨날 틀립니다. 심지어 이 계산을 왜 틀리는지 선생님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틀릴 일인가? 가비나? 이게 마지막에 이게 3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 응? 물론 선생님이 이유를 모르진 않지. 그걸 연습장에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연습장에 계산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굳이 꾸역꾸역 말 안 듣고 책에다가 그러고 있으면 계속 틀려요. 그럼 계속 시간 낭비를 하는 거고. 어쨌든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칠판에 풀어주는 거 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 혼자 칠판에 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너네가 정돈을 하고 너네가 정확하게 풀고 그리고 나서 나 이 부분 헷갈려. 나 이 부분 모르겠어. 라는 걸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배워가는 거지. 그래 보고 있다가 막 안 풀리거나 막 귀찮고 뭐 시간 오래 걸릴 거 같고 그럼 대충 별표 치고 선생님이 칠판에 해주면 집에 가서 영상 보고 대충 답이나 적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계속 공부 못해요. 특히나 가빈이한테는 선생님이 지금 한 3년째 얘기하고 있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